자, 테마 5는 실적주의입니다. 이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이에요. 자, 기억입니다.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소 맞죠? 근데 정치요인은 맞는데 뭐가 틀렸다? 혈연지연은 역관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실주의 개념이야. 그치? 정실주의 개념이고 정실주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고 혈연, 학연, 지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정실주의로 봐야 됩니다. 이건 역관주의는 아니야. 정당에 대한 충성도지 혈연, 지연, 학연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관주의가 뭐 정실이 미용에 기초하고 있다. 어쨌든 정실주의도 역관주의를 뭐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다음은 확실하게 틀렸죠. 역관주의는 애초에 민주주의 실천 원리였어요.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듯이 공무원도 4년마다 바뀌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잭슨 대통령의 연두교소예요. 장기간 근무에서 얻는 이득보다는 폐해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가는 게 민주주의에 맞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어요. 역관주의 장점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임명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정치 지도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겠죠. 그 결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용이하다, 공약을 실천하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레임덕이 안 나올 거니까요. 근데 실적주의는 안 그래요. 신분 보장되고 역관주의가 통제를 못하니까 레임덕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입니다. 실적주의는 중립에 집착한 거 맞아요.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을 막는 게 목적이었어. 시험 친다는 게 유능하다는 보장이 아니고 무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라고 그래.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영사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피셋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환경 전문가여도 환경부 공무원이 못 돼요. 왜 이걸 통과하지 못할 거니까요. 형식화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4번 미음도 틀렸어요. 관료의 대응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거는 역관주의입니다. 대응성은요. 국민 전체에 대한 대응성이다, 공정성이다 말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실적주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말 없다면 대응성은 기본적으로 역관주의야.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 4번입니다. 자, 65번입니다. 역관주의는 개인 틀렸죠.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은 실적주의야. 그 다음에 역관주의에 들어와 버리면은 국정 지도력은 강화돼요. 지도자의. 걔가 임명했으니까. 대응성은 역관주의라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다.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성은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말 없이 대응성이다. 역관주의야. 어쨌든 그 전까지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잖아 지금. 이 사람만 공무원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누구나 시험 보면 공직에 시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기회균등은 역관주의보다 실적주의가 더 넓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시험 여건이 좋았던 백인들은 시험 쳐서 들어가기 쉽겠지만 흑인들은 어렵잖아. 소수 인종들은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회균등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어쨌든 기회균등은 시험 치는 실적주의 장점입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에요. 다 틀렸어요. 나 위에 거는. 인사행정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시험의 대부분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답을 바꿀 때가 있어. 그때는 앞뒤 수식어가 막 있어야 돼. 역관주의는 대응성은 좋아지는데 만약에 수식어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국민의 대응성은 떨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왜 특정 정당에만 충성하잖아 지금. 또 실적주의는 능률성과 전문성이 좋아지는데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무사 아니래죠. 오히려 전문성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야. 예외적으로. 그러려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건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런 학문이 두 개가 있는데 조직이론하고 바로 인사행정이에요. 또 인사행정은 관련 법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 문제는 인사행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외성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관련 법령 물어봤을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조직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론 학자가 또 문제죠. 자, 실적주의는 기본적으로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시험 치면 공무원 되니까 취임에 기회 균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립을 지켜야 돼. 왜? 역관주의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또 대량으로 뽑고 신분 보장해주고 권익 보호해 주려고 누가 만들어진다?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됐죠? 2번 틀렸죠?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입니다. 시험 봐서 공무원을 뽑으니까 맨날 특정 애들만 뽑혀요. 특정 인종만. 이러니까 소수인종한테 할당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 대표 관료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역관주의 실족이 비교한 거네요. 자, 역관주의는 그 앞에 뭐가 있었다? 소수 엘리트 계급이 세습했던 엘리트 공무원 계층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 사람들, 동부보다는 대중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역관주의였어. 소수, 특권 계층이 독점했던 이 공직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 게 역관주의예요. 단 조건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소수 엘리트보다는 기회균등이 넓어진 건 맞지만 뒤에 나올 실적주의보다는 작겠죠. 왜? 정당에 가입해야 되잖아. 충성해야 되잖아. 여기는 시험만 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기회가 더 넓다? 실적도 넓어요. 근데 실적주의는 형식적 기회균등일 뿐이야. 뒤에 나올 대표관료제는 정말 실질적 기회균등이죠. 됐지? 3번부터 할게요.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지식, 이건 맞아. 근데 출신 때문에 틀렸네요. 출신은 정실주의다. 틀렸고요. 실적주의는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다니까 폐쇄형이라면 직업공무원제 연결돼요. 폐쇄형,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같이 갑니다. 근데 개방형이라면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를 못 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누라고 한다면은 역관주의가 민주성이에요. 실적주의는 능률성이야. 나누라고 한다면은.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또 맞을 수 있어. 왜? 공무원은 누구나 능률성과 민주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역관주의는 왜 민주성이 있다? 선거로 들어왔으니까. 또 장관이나 고위직을 안배할 때 지역적으로 또는 성별로 안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주의는 누구나 시험을 치니까 또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한 봉사니까 기회균등이고 민주성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기회균등이니까 수평 형평도 있고요. 성적에 따라 차별 대우할 수 있으니까 수직 형평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와 형평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근데 역관주의가 능률성이다 말했으면 틀려요. 역관주의 능률성이 아닙니다. 역관주의 민주성이지. 실적주의 능률성도 있고 민주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적주의 민주성은 어떤 의미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다. 법 앞에 평등이다. 기회균등이다. 이런 면이라면 실적주의도 민주성이 있습니다. 대체 답은 2번이 가장 옳아요. 이 문제를 많이 틀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주의 따라붙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중앙인사기관입니다. 그치? 처음으로 대량으로 인력을 뽑아요. 그럼 인력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할 거야. 특히 미국은 역관주의로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정치 관료가 이런 실적주의 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보호해야 돼요. 관리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을 가졌는데 이것을 역관 관료인 대통령한테 줘봐요. 그럼 안 되죠. 이러니까 떼어내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었던 게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입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다? 아니, 대통령 장관들이 관리자란 말이야. 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관리를 요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위원회 간단 말이야. 관리가 안 되겠죠. 특히 정치행정 이론론 되니까 요 위 관료들이 많은 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얘가 관리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관리권을 돌려줘요. 관리권을. 이게 1978년도에. 그래도 권익보호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원래는 독립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었는데 78년도에 하나는 대통령 직속의 인사관리처 비독립 단독형, 하나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 독립합의형으로 권익보호 관리권.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기관인데 국무총리 소속의 한 사람의 처장이 있는 독임제예요. 비독립 단독제야. 그리고 권익보호는 이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이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할 거니까 역시 비독립이고 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딴 말 없다. 우리나라 인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다? 소청심사위원회를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인사혁신처예요. 인혁처로 풀어야 돼. 자,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독립 단독제니까 한 사람이 장이니까 신속하고 한 사람이 할 거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또 행정부 직속이니까 행정수반의 지원을 받는 건 맞지만 뭐가 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올 거니까 공정성은 떨어져요. 공정성은 독립형이 나요. 독립형이. 틀렸죠? 답은 1번이야. 복수위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처장이 지배하는 단독제 기관이고요. 펜들턴법에 의해서 창설된 연방인사기구는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였어요. 독립합의형 제도였어. 됐지? 답은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이 맞습니다. 현재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중앙인사위원회 나왔을 땐 주로 이렇게 물어봐. 원칙은 독립합의제야. 문제가 있으니까 비독립 단독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독립합의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이런 정치가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역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를 발전하려고. 근데 합의형은 위원회 형태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맞는 말이야. 비독립 단독제는 행정부 안에 있으면서 장이 한 명이야. 됐지? 집행부 형태야. 한 사람의 장이니까 책임이 분명하고 한 사람이 할 거니까 신속한 건 맞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입김이 개입할 거니까 정실화는 못 막아요. 정실화는 역관주의 문제잖아. 이때는 독립된 게 낫겠죠. 2번도 맞았네요. 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은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이다. 이건 좋았는데 미국 인사관리처는 대통령 직속이야. 공무원 장관실은 장관 직속이겠죠. 이건 행정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 단독이 아니라 둘 다 비독립 단독이에요. 답이 3번이네요. 3번이야. 왜 갑자기 중앙인사기관이 만들어진다고? 인력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공무원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런 기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를 만들어가지고 인력관리만 전담시키잖아요. 됐지? 그래서 정부 규모 확대되고 공무원의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중앙인사기관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지? 사람이 중요하잖아, 지금.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장관은 행정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이야? 비독립이지. 또 장관 합의제가 아니잖아. 한 명이니까 단독형이죠. 됐지? 비독립 단독형. 인사관리처도 대통령 직속의 단독형 기관이니까 비독립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적극적 인사행정은 이런 실적주의가 무너지면 전부 다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그치? 대표적인 게 78년도 그때 많이 들어와. 고위공무원단. 역관주의 요소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데리고 들어온 시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또는 교육훈련이나 금평을 통해서 능력 발전 기회를 주고, 기존의 실적주의가 약화돼요. 그럼 얘가 약화된다는 것은 시험제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신문보장도 약화되고 중립도 약화되고 중앙인사기관의 그 권한이 각 부의 장관이나 대통령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야 관리할 거니까요.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야. 여기 나가서 대표관료제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일명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요. 무능한 사람 배제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겠다, 유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여긴 기출 문제가 없네. 근데 사실 뒤에 나올 게 전부 적극적 인사행정이야. 기존의 실적주의가 무너지고 다른 제도가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적극적 인사행정일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